안녕하세요.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재발견을 촬영 편집한 구재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황, 원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빈집 문제를 다루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대 진입. 인구 소멸은 이제 예측이 아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줄면서 늘어나는 도심 속 빈집들.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도심 속 빈집,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이 가열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빈집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뭔가 조치하려고 하는데 서류상에 있는 소유자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연락부터 하기가 어려워요. 소유자가 누군지 그분들을 연락하고 그분의 의사는 어떻게 되는지 파세요, 어떻게 정비하세요. 조직도 많지도 않고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규제 요소도 많고.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과 재개발, 재건축 등의 지역적 요인, 그리고 파산, 세금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인 빈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집성과 확산성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집은 급격하게 폐허로 변하며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뭔가 활용의 목적으로 자꾸 돈 들여서 빈집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바뀌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 범죄, 위생, 주거 복지 뭐 이런 측면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유휴화되는 거에 대한 정비, 이런 좀 사고가 필요하고 국가적인 예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정 조직 인력의 확보, 그런 세제나 어떤 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점차 좀 일어나야 될 거예요. 현재 대전광역시가 설정한 빈집 매입 조건은 적절할까요? 빈집이나 소규모 정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적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큰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집 중에 한 집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집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 어떤 빈집 정비에 대한 어떤 효용성의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규모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정을 할 때 조금 더 넓은 단위의 지정을 통해서 지역적인 부분도 등급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구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뭐 청년이나 뭐 경제적인 약자 이런 분들한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해서 할 수 있다면 복지 측면에서 복지는 가격을 뭐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사회적인 약자한테 혜택을 주는 원도심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통 자체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구역 전체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좀 발길이 뚝 끊기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도시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과 소규모 정비라는 컨셉은 어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원도심보다는 조금 외곽 지역의 빈집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역에 포커스를 갖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도심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비 사업이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맡겨놓고 빈집과 소규모 정비 사업은 또 다른 적절한 지역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빈집을 복지나 문화시설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이거 빈집 사용 안 하면 흉물스러우니까 집이라도 철거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허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세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해 주거나 빈집을 털어내고 내가 뭔가 깨끗하게 정비해서 좀 할게요 라고 하는데, 여기가 도로도 뭐 안 좋고 한데 여기 취득하는데 세금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되파는데 세금을 물어야 되면 이런 수요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다 세금으로 못할 거면 뭔가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세제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세율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 0.05에서 0.4%, 허물면 세율이 0.2에서 0.5%로 올라가는데 이런 세금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빈집으로 청년 공방을 만든다거나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은데 거기를 뭐 전시관으로 하고 청년의 활동 공간으로 하고 뭔가 이런 창업 실습 공간 억지로 해놨을 때 세금으로는 뭔가 막 빈집을 정비해서 그게 활용되는 것 같지만 세금을 들이지 않는 순간 활용이 안 될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한 호 단위를 정비하는 거는 체계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 기존의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 정주 환경을 좀 더 낫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이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가 다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희 취재진이 효과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우선지역 선정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 빈집이 밀집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집 밀집도를 수치화하고 주차장 및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 부족 지역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